아침 7시 나의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는 내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다. 2011년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1대1 PT와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나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했다. 체대 입시반에 들어갔고 원하던 대로 체육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2학년이 됐을 때 경호 시큐리티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었다. 당시에 그 분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다니며 유도 2단, 태권도 3단 자격증을 따고 선배들의 소개로 경호 업체로 실습도 나갈 수 있었다. 2009년 졸업했고 경호업체에 취업해 사회로 나갔다.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막상 직업으로 해보니 많이 힘들었다. 갈등과 충돌, 긴장 상황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다. 당시 집회도 많았는데 호텔 시설 경호를 하면서 집회자와 마찰이 생기는 상황도 생겼다.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1년도 안 돼 그만뒀고 캐나다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났다. 캐나다에서 생각을 정리해봤다. 내가 뭘 할 때 즐거웠고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봤다. 방학 때 헬스장에서 사람들을 지도해주며 일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한 달 뒤 한국에 돌아왔고 헬스장에 취업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헬스장 3곳을 돌며 일했다. 1년 남짓 일했을 때 강남 쪽으로 가 1대1 PT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헬스장에서 돈을 더 주고 PT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강남에서는 천천히 정착해 가고 있었다. 얼마 후 청담동 1대1 PT 전문센터에 취업했다. 처음에는 회원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 1대1이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회원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남는 시간에 기능해부학, 영양학, 회원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공부했다. 일하면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배웠다. 지금의 동업자도 거기서 만났다. 우리 둘은 성향이 반대였다. 서로를 보완할 수 있었고 일할 때 시너지가 생겼다. 둘이 일할 때 회사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같이 나가서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2012년 2월 2억을 투자해 잠실에 30평짜리 1대1 PT 전문점을 차렸다. 그 지점이 내 사업의 초석이었다. 잘 정돈된 PT 스튜디오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고 열정이 타올랐다. 운동으로 회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PT 센터를 운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열정적으로 수업했다. 진심을 다해 회원들을 상담했다. 입지도 좋고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 됐다. 3개월 후 같은 건물 지하에 2호점을 냈고 6개월 후엔 차로 10분 떨어진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2019년까지 사업을 계속 확장했다. 매장은 10개를 운영했고 교육사업과 도시락 사업도 같이 진행했다. 평탄하게 무탈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던 나에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2020년 코로나가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제동을 걸었다. 내 사업에 폭풍우가 몰아쳤고 깊은 밤은 끝날 줄 몰랐다. 헬스장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다. 매출은 확 떨어졌고 고정비만 매달 1억이 나갔다. 그동안 쌓은 흙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약 3년이다. 혹독했다. 내가 10년간 쌓은 산은 완전히 무너졌다. 빚은 늘고
매장은 4개를 줄였다. 와이프와 아들들에게 경제적인 여유와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위기 때를 준비하지 못한 내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지난날 내가 한 선택들이 후회스러웠다. 사업은 표류했고 희망 고문 속에서 3년을 살았다. 2023년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 파도가 잠잠해졌다. 나는 다시 노를 저어 세상의 바다를 열심히 항해하고 있다. 달리기는 올해 초 시작했다. 그냥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대 입시반 준비하며 달리기를 했던 때 느꼈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다시 받아보고 싶었다. 동네에서 1km씩 달렸는데 몸이 괜찮았다. 5km씩 달려보자고 생각했다. 처음 5km를 달린 날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3번씩 달렸고 거리도 10km로 늘렸다. 달리기가 조심스러웠던 게 골프, 테니스를 많이 쳐서 내측 축부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셨었다. 러닝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무릎이 강해지는 게 느껴졌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찾아봤다. 달리기는 무릎의 굽힘과 펴짐만을 사용해 측면에는 덜 무리가 간다고 해서 믿고 달렸다. 미드풋이 좋다고 해서 미드풋으로 달렸다. 무릎에 부담을 덜 주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었다. 매일 달리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3번 10km씩 달렸다. 지난 10월에는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DMZ 평화 마라톤 대회에 나가 하프 코스를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했고 러너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출발 전까지 설레었고 흥분감이 가라앉지 않았다. 출발하고 나와 달리는 템포가 비슷한 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발만 보며 쫓아갔다. 15km 지점에서 그분이 힘들어하셨다. 등에 성함이 써 있어서 성함을 부르며 파이팅을 외쳤다. 그분이 나를 쳐다보셔서 페이스가 너무 좋다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지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파이팅도 외쳐드렸다. 평소보다 오버페이스를 해서 18km에서 너무 힘들었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기록을 보니 1시간 44분이었다. 2시간 안에 완주하자고 생각했는데 기록이 좋아서 만족스러웠다. 내 앞에서 달려준 분에게 감사했다. 골이 난 후에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다. 목에 완주 메달을 걸고 아들들과 잔디밭에 앉아 빵을 먹었다. 임진각의 가을 햇살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달릴 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좋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생각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달리기를 통해 무너졌던 자존감도 많이 회복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풀 마라톤을 달리는 게 목표였다. 달리기가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어떤 대회를 목표로 하기보단 지금은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달린다. 나는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을 거고 언젠간 풀 마라톤을 달리는 날도 올 거라고 믿는다. 코로나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많이 반성했고 많이 배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다. 매출도 중요하고 사업 확장도 필요하지만 내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나로 인해 회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봤을 때이다.
2012년 창업할 때 대단한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했고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확신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위기 관리에 부족했던 지난 시간을 반면교사 삼아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트레이너이자 대표로 성장하고 싶다. 끝으로 가족 얘기를 하려고 한다. 코로나로 힘들 때 와이프와 아들들이 많이 응원해줬다. 나를 좋게 봐주고 믿어줬다. 가장 큰 힘이 됐고 내 삶은 무엇보다도 가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대견하고 든든한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미있게 더 나은 일상을 꿈꾸며 살자고 얘기하고 싶다. 오늘도 세상의 곳곳을 달리며 더 나은 일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러너들에게 응원과 존경을 보내며 내 달리기 이야기를 마친다.